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 AWS에서 클라우드 프론트라는 그 CDN 가속, 그다음에 디도스 방어 서비스를 하는 그 제품 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양경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짧게 한 30분 정도, 30분에서 40분 정도 간단하게 이제 그 제품이나 이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제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한 10분 정도는 실제 데모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직접 보실 수 있고요. 크게 세 가지 이제 설명드릴 건데, 일단은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라는 제품이 좀 많이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아마존 하면 EC2나 RDS, S3, 그러니까 컴퓨팅,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이런 쪽 많이 이제 알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 클라우드 프론트는 이제 제품 이름대로 클라우드의 어떤 프론트 엔드를 담당한다라고 해서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고, 클라우드의 어떤 최앞단에서 그 컨텐츠 전송, 그 다음에 가속, 그 다음에 어떤 보안 방어막, 주로 이제 디도스라든가 웹 해킹 공격을 차단하는 그 웹 방화벽 역할이 같이 서비스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두 가지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컨텐츠 전송, 클라우드 프론트, AWS가 CDN 서비스 한다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CDN 서비스 기반의 그 솔루션이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에 대한 설명을 그 다이나믹 가속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 금융 쪽에 그 좀 이슈가 많이 됐었죠. 올해 초에 디도스 방어에 대한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마 CDN은 금융 쪽에는 조금 이제 안 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주로 뭐 증권 쪽은 많이 쓰시고요. HTS나 이런 것 때문에. 그다음에 금융도 실제로 웹사이트에 그 스테이틱 이미지라든가 뭐 동영상 전송을 위해서는 이제 CDN을 많이 쓰고 계시는 그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DN의 이제 일반적인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좀 이제 빨리 지나가 보면, 그 실제로 이제 오리진이라고 하는 원본,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원본 어떤 서버가 있고, 그거를 이제 CDN 뭐 엣지라고도 얘기하는 그쪽에 이제 어떤 팝을 통해서, 그 팝은 이제 사용자에 가깝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사용자한테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전달하는 건데요. 많이 이제 사용하는 케이스는 뭐 성능, 확장성, 비용, 보안 뭐 이런 그 네 가지 어떤 이유로 이제 CDN을 쓰고, 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웹사이트 전송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전송, 미디어 전송 이런 케이스에 이제 보통 CDN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글로벌한 어떤 그 가속이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제 좀 이 부분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마 이제 금융 쪽에서 저희가 그 저희 고객 사례 중에 한 케이스는, 저희가 금융 쪽에 클라우드 프론트를 적용해서 굉장히 고객이 큰 이제 그 가치를 느낀 케이스가, 그 해외 법인들 쪽에 이제 그룹웨어, 그 법인 직원분들이 접속하는 그룹웨어 이제 모바일이나 사무실에서 접속하는 케이스에 이제 적용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럼 그 뒤쪽에 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을 했고 얼마나 이제 효과가 있었는지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케이스는 이제 글로벌한 웹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글로벌에서 접속을 했을 때 굉장히 느리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해외 나갔을 때 국내 웬만한 사이트들, 그러니까 CDN을 쓰지 않은 사이트들을 접속하면 보통 뭐 한 2, 30초 이상 걸리거든요. 국내에서 접속하는 거랑. 그런 이제 성능이 문제가 되는 이제 세 가지 이유를 여기 이제 적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송 지연이라고 그러고,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뭐 네이버 같은 포털 웹사이트를 한번 접속을 하면 실제로 트랜잭션이 한 100회 이상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 페이지 하나에 약 한 140개 정도의 오브젝트, 파일들이 있습니다. 이미지라든가 HTML, 자바스크립트, CSS 이런. 근데 이제 이런 140개들을 전송하는데 실제로 TCP를 뭐 2개나 3개 열어서 그 계속 리퀘스트, 리스판스 받는 트랜잭션이 한 100번 이상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만약에 이제 런던의 사용자가 한국의 웹사이트를 접속한다. 그러면 라운드 트립 타임이 인터넷에서 보통 300ms 이상이거든요. 그럼 100번 트랜잭션이 있으면 300ms 곱하기 100을 하면 정확하게 30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사이트 딱 뜨는데 런던에서 접속을, 아이고,
네, 하게 되면 그냥 이론적으로 30초가 나오는 거예요. 망이 아주 인터넷이 클린한 경우에도. 왜냐하면 한국과 런던이라는 이 물리적인 거리, 전송 지연이 이제 300ms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게 트랜잭션이 실제로는 100번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게 이제 비효율적인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TCP나 HTTP가 기본적으로 트랜잭션 베이스고 트랜잭션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프로토콜이거든요. TCP 같은 경우도 이제 데이터 그 에크 같은 거 이런 거 보내면서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HTTP도 리퀘스트 리스판스 기반의 프로토콜이고. 그 다음에 제일 성능 문제는 물리적인 거리지만 이제 퍼블릭 인터넷망 자체가 패켓 로스나 지연, 컨제스천에 의한 지연이 계속 발생되는 어떤 이러한 형태의 구조 때문에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글로벌 성능 문제가 크게 이 세 가지에서 이슈가 발생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AWS의 클라우드 프론트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지 이제 정리를 해놨고요. 이거는 설명을 드릴 거고. 저희가 이제 아마 AWS가 전 세계 뭐 16개 리전, 그 다음에 이제 40여 개의 이제 가용 영역, 이런 거 있는 것과 또 추가적으로 글로벌하게 이제 약 한 100개의 클라우드 프론트 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100개의 이제 팝이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거의 이제 글로벌 전체 영역을 커버하는 팝에서 그 컨텐츠 전송을 담당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희 이제 그 CDN 하게 되면 뭐 크게 두 가지 어떤 기본 아키텍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어떤 뭐 분산 팝, 그러니까 수많은 이제 팝을 개별 ISP의 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서 그 서비스를 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어떤 슈퍼 팝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개의 팝에 모든 팝에 예를 들면 밴드위스 기준으로의 가용 용량이 기본적으로 수백 기가 이상의 대규모의 이제 팝으로 서비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각각의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사용자한테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이제 팝을 개수를 예를 들면 뭐 수백 개, 뭐 1000개 이상 이렇게 해서 많이 분산시킬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뭐 캐시 히트율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팝이 많으면 한 팝의 캐패시티가 예를 들면 뭐 한 수기가에서 수십 기가 정도의 어떤 성능밖에는 가질 수 없는데, 그러면 이제 디도스 왔을 때는 단 한 번의 디도스 공격으로 이제 그 팝은 이제 붕괴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쪽에 서비스되는 사용자들은 그럼 다른 팝으로 다시 서비스가 옮겨지게 되고, 뭐 이런 최근에 이제 디도스 공격이 많아지면서 이런 이제 슈퍼팝 아키텍처 같은 게 이제 효용성이나 이런 것들이 더 커지게 됐었고요. 이 부분은 좀 너무 기술적인 내용이라 제가 이 부분은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동영상이나 큰 파일을 전 세계에서 빨리 다운로드 받게 해주는 기본적인 CDN의 용도하고, 오히려 이제 그것보다 더 많이 쓰는 게 웹사이트를 사용자에게 빨리 띄워주는 거거든요. 사이트의 가용성을 높이고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러면 이제 웹사이트가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거는 이제 아마존.com의 이제 웹사이트인데, 아마존.com도 글로벌하게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서 전 세계 사용자들에게 이제 서비스가 되어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여러분이 아마존.com에 들어가시게 되면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서 가속이 돼서 이제 웹사이트에 띄어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 오리진 워크로드는 이제 북미 쪽 여기에 있는 거고요. 그 웹사이트 보시면 이제 HTTPS가 있고, 그 다음에 뭐 HTML이라든가 이미지 같은 이런 스테이틱 컨텐츠들이 있을 수 있고, 보시는 것처럼 밑에 이제 뭐 비디오를 웹사이트에 올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용자가 로그인했을 때 여기 보면 뭐 크리스의 이제 아마존.com 해가지고 로그인 페이지, 그 다음에 사용자가 인풋 집어넣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구매 과정이나 이런 것들 했을 때 실제로 제품 구매하고 카트에 넣고 하는 이러한 트랜잭션들은 전부 다이나믹이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다이나믹 컨텐츠, 스테이트 컨텐츠 이렇게 두 개가 나뉘어질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 이제 스테이트 컨텐츠라든가 아래 비디오 같은 거는 아까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 또는 CDN의 엣지에서 이제 캐싱이 돼서 좀 빨리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중점을 두는 거는 이거는 CDN의 기본 개념이니까
이런 다이나믹 컨텐츠를 어떻게 하면 빨리 전송하는 기술을 클라우드 프론트가 뭘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 이제 사용자가 그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원래는 이제 오리진 원본 서버에 사용자가 이제 직접 접속을 하는 건데 클라우드 프론트를 쓰게 되면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가 그 중간에서 프락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프락시를 하면서 그 사용자하고 그 클라우드 프론트 중간에는 가장 크게 이제 그 가속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게 캐싱 기능입니다. 컨텐츠를 한번 미리 가지고 와서 저장했다가 두 번째 사용자가 오면 저장돼 있는 걸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클라이언트가 그 클라우드 프론트, 그 다음에 오리진, 아까 다이나믹은 컨텐츠를 캐싱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원본 서버에서 가져가야 되는데 결국은 항상 원본 서버에서 가져가야 되는 이 컨텐츠에 대한 가속으로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는 이제 그 전송 가속. 전송 가속은 어떤 걸 쓰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컨텐츠 TCP 최적화라고 해서 TCP의 일반적인 전통적인 TCP의 이제 프로토콜 이외에 좀 더 데이터를 빨리 보내게 하는 TCP 프로토콜 자체를 최적화하는 방법하고 데이터를 압축해서 보내는 뭐 이런 전송 가속 기술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장 이제 다른 CDN이나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아직은 갖고 있지 않은 AWS의 전용망을 통해서 가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WS 이 전용망에 대해서 이제 조금 그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위주로. 이게 보면 이제 제일 오른쪽에 사용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WS 쉴드라고 하는 게 저희 클라우드 프론트의 앞에서 디도스를 방어하는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그 쉴드라는 거를 통해서 디도스 방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 여기 엣지 로케이션이라고 그래서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그 컨텐츠를 캐싱이 되어 있는 건 여기서 이제 서비스가 되는 거고 캐싱이 안 되고 AWS의 이제 워크로드 S3나 EC2나 뭐 S3의 컨텐츠가 있으면 이 클라우드 프론트 팝에서 AWS 리즌까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AWS 백본이라고 하는 전용망을 통해서 데이터 전송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전용망이 어떤 거냐 하면 이제 AWS가 실제로 해적 케이블조차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북미 중에. 이게 이제 전용망이 이런 대규모 망으로 그 어떤 그 좀 체계를 갖추고 완벽하게 구축이 완료된 게 작년 상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6년도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이제 2016년도 버전의 클라우드 프론트 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얀색으로 표시된 게 있죠. 이게 이제 AWS 리전입니다. 전 세계 16개 있는. 그러니까 AWS 리전 뿐만이 아니라 이 클라우드 프론트의 팝들이 전부 100기가 이더넷의 멀티플 링크로 전용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WS 자체의 이제 자가망이 되는 거죠. 그럼 이 그 인프라를 활용해서 그 컨텐츠 전송을 이제 가속을 하게 되는 건데요. 심플하게 이제 보시면 사용자가 뭐 웹사이트에서 뭐 이미지 파일 같은 스테이트 컨텐츠를 요청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캐싱이 되어 있는 게 나가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용자에게 가까운 그 클라우드 프론트 팝에서 사용자한테 이제 컨텐츠를 계속 전송을 하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웹사이트라든가 아니면 뭐 그룹웨어 같은 이제 내부 어플리케이션들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이제 대부분이 다이나믹 컨텐츠가 훨씬 많은데 그 컨텐츠의 이제 가치를 보통 비교를 하면 뭐 이미지라든가 웹사이트에 뭐 자바스크립트라 이런 스테이티 컨텐츠보다 오리진 서버로 와야 된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와스나 DB에 이제 트랜잭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쪽 컨텐츠가 보통 한 5배에서 10배 정도 더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 업데이트 해가지고 URL에 이제 파라미터가 있어서 뒷단에 이제 와스 처리가 필요한 어떤 이런 다이나믹 컨텐츠를 요청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캐싱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보시게 되면 AWS 리전 안에 EC2에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전용선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온프라미스에 있게 되면 이제 어떤 식으로 되냐 하면 이제 퍼블릭 인터넷을 타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이나믹 컨텐츠에 대한 서비스를 할 때 이제 AWS 리전에 오리진이 두고 클라우드 프론트를 서비스했을 때는
뭐 캐싱이라든가 이런 기본 CDN 기능 외에 AWS 백본이라는 인프라, 이제 다른 CDN이 갖고 있지 않은 이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가속 효과가 날 수 있고요. 실제 이제 적용 사례를 하나를 보면 아마 이거는 이제 북미에서 슬랙이라고 하는 그 기업 내 어떤 메신저, 파일 전송 서비스 이런 데를 하는 데인데요. 여기가 이제 원래는 미국 동부에만 그 서버 AWS를 쓰고 있었고, 근데 그 클라우드 프론트를 쓰게 되는 거는 실제로는 클라우드 프론트를 디도스 방어용으로 클라우드 프론트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프론트를 쓰게 되면 성능이 더 늦어질 걸로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홉이 하나 더 생긴 거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 ELB로 사용자들을 직접 붙다가 디도스 방어를 위해서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을 해서 홉이 하나 더 거치니까 성능이 늦어지겠지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실제로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하니까 뭐 디도스 방어뿐만이 아니라 성능이 2배 이상 빨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메시징 서비스이기 때문에 거의 99%가 다이나믹 컨텐츠예요. 사용자가 메시지 보내고 사용자나 그룹 간에 서로 파일들을 전송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캐싱이 거의 되지 않는 콘텐츠들이고 이게 이제 2배 이상 빨라진 케이스고요. 이 부분은 이제 어떤 CDN 서비스에서도 제공할 수 없는 이제 성능 개선이라고 이제 실제로 어떤 그 슬랙에서 이제 외부에서 발표한 그 유튜브 동영상도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좀 굉장히 이제 높은 그 서비스 효과로 이제 발표한 케이스도 있고요. 그 실제로 이제 금융 쪽에, 그러니까 AWS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에 AWS 백본에 이 밸류를 쓰기 위해서 워크로드로 오는 고객들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게 해외 웹사이트 전송이나 이런 거 우리 빨리 해야 되는데 기존의 CDN은 그냥 이미지만 캐싱했는데 다이나믹 이런 것들 이제 캐싱하기 위해서 그 쓰는 케이스가 있는데 금융이나 이런 쪽에 AWS 쪽에 컴플라이언스나 여러 이슈로 오지 못하는 케이스에 그러면 이제 온프라미스를 계속 일정 정도 써야 되거나 아니면 이제 예를 들면 우린 내년에 AWS 클라우드로 이제 이전 계획을 갖고 있는데 클라우드 프론트를 이용한 AWS 백본을 이용한 가속 기능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형태로 이제 구성을 하느냐면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는 케이스들이 최근에 국내에 한 3-4군데 정도 고객사들이 있습니다. 국내 데이터 센터에 온프라임에 있고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가 그 뒤에 바라보는 오리진 서버가 AWS 리전 안에 있어야만이 AWS 백본을 아까 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WS 리전 안에 그 ELB로 멀티플로 이제 EC2로 엔진X 같은 여기서 이제 프락시 구성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프론트는 오리진을 AWS 리전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AWS 백본을 타고 가속을 쓰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 리전에 그다음에 대부분 서울에 데이터 센터가 있으니까 이 사이에는 전혀 이제 딜레이나 이런 것들이 적고요. 일부 고객은 이 사이를 이제 그 다이렉트 커넥트로 뭐 보안이라든가 또는 이제 서울 내에서도 그 속도나 이런 것들을 좀 개런티하기 위해서 쓰시는 고객들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쓰는 케이스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내 이제 금융사의 그 그룹웨어 가속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WS로 이제 옮기는 플랜은 이제 내년 정도로 갖고 계시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계속 성능, 특히 유럽 사용자들의 이제 유럽 법인의 이제 성능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들을 때문에 이제 고심하시다가 이걸 이제 테스트해서 적용을 한 케이스고 이거는 이제 아까 같이 이제 테스트 결과입니다. AWS 백본을 태웠을 때랑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서 AWS 백본을 태웠을 때랑 아니면 오리진에 직접 왔을 때랑 이거는 뭐냐 하면 이제 캐싱 성능을 측정한 게 아니라 오리진 서버에서 무조건 1메가짜리 파일을 하나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퍼블릭 인터넷으로만 그냥 가져가면 보시는 것처럼 프랑크푸르트에서는 7초에서 30초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게 원래 그렇듯이 이제 성능에 대한 변동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중간에 이제 파일 전송에 실패하는 케이스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런데 클라우드 프론트를 딱 태워서 그 파일을 가져가니까 2초 만에 이걸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성능 개선 효과가 훨씬 더 큰데요. 왜 그러냐면 퍼블릭 인터넷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사용자가 한국에 오거나 아니면 한국 사용자가 유럽의 외부를 가게 되면 미국의 서부 거쳐서 동부 거쳐서 대서양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지구 이제 3분의 2바퀴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AWS 클라우드 프론트를 타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싱가포르를 거쳐가지고 인도 거쳐가지고 유럽으로 곧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송 거리가 반으로 줄어들고
더군다나 이게 전용선을 통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능에 대한 수치나 이런 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다이나믹 컨텐츠가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실제 그 적용한 사례거든요. 그 혹시 오늘 이제 저희가 오셨으면은 이제 잠깐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릴까 했었는데 오늘 못 오셨더라고요. 그 그룹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 메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결제 이런 그 서비스 중인데요. 이제 서버는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 데이터 센터 IDC 자체 IDC에 있고 구성은 이제 아까 같이 그 엔진엑스 프락시를 써서 클라우드 프론트에 AWS 백본을 쓸 수 있는 구성을 했고 그 테스트는 실제 사용자가 테스트를 했습니다. 유럽 현지 법인의 직원이 직접 테스트를 했고 영국의 아일랜드에 이제 법인이 있는 회사입니다. 거기서 LTE, 와이파이 두 가지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어플리케이션의 여러 가지 것들을 테스트를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뭐 결제 앱, 뭐 메일 앱 이렇게 이제 보시면 15초 걸리던 게 이제 8초, 7초 걸리던 게 2초, 거의 이제 시간이 절반에서 3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 고객 같은 경우는 유럽 법인이나 해외 법인, 특히 이제 미국의 동부 쪽에 그 법인의 사용자들이 이제 그룹웨어 성능 저하로 그 IT 부서에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좀 호소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1년 넘게 굉장히 많은 작업을 해서 어플리케이션의 몸집을 굉장히 줄여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스테이트 컨텐츠를 처음에 어플리케이션 처음에 설치할 때 또는 이제 모바일도 이제 그 이 그룹웨어 접속을 할 수 있는데 모바일 앱 안에 이미지나 CSS 이런 것들은 처음에 다 넣어서 한꺼번에 처음에 다 내려줘요. 그러니까 실제로 애플리케이션 쓸 때 뭐 이미지나 이런 스테이트 컨텐츠는 전혀 없게끔 최적화를 시켜놓은 상태였더라고요. 그래서 다이나믹만 오로지 이제 와서 가져가게 하는. 근데 이제 그 부분들도 굉장히 늦은 거죠. 예를 들면 뭐 결제 앱에 첨부 파일 하나 보는데 일단 15초 기다린다. 이제 좀 짧지 않은 시간인 거죠. 이런 이제 성능 개선이 있어서 굉장히 큰 거였고요. 실제로 이제 이걸 테스트했을 때 글로벌한 다른 CDN 회사의 다이나믹 가속 기술까지도 테스트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어떤 가속 기술을 쓰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전용선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그래서 뭐 이쪽 저희 클라우드 프론트보다 한 5배 정도 가격이 비싼 이제 다이나믹 가속 기술하고의 비교를 했을 때도 성능이 이게 훨씬 더 빨랐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 지금 서비스를 쓰고 계시고 차후에 이제 올라가는 웹사이트나 이런 부분들은 그 해외 서비스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웹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프론트를 쓰려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부분들 오히려 이제 이것 때문에 그 AWS 리즌으로 이전에 대한 동기부여가 조금 더 많이 된 부분도 좀 있기도 합니다. 혹시 가속 뭐 이쪽 관련해서 혹시 질문 있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디도스 쪽인데 보안 쪽은 보안 부서가 주로 담당하시죠? 아마 좀 크게 관련이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올해 상반기에 좀 이슈가 많이 됐었죠. 금융권에 이제 협박해서 돈 내놔라 아니면 사이트 마비시키겠다. 뭐 이렇게 이제 공격 많이 했었고, 지금 한동안은 지금 조금 이제 잠잠한 케이스인데요. 최근에 이제 있었던 게 빗썸이라고 그 사이트 다운돼가지고 좀 뉴스에도 많이 이슈가 됐었잖아요. 실제 거기가 사용자가 많이 몰린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언론에 오픈은 안 돼 있지만 디도스 공격도 같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다시 한번 이슈가 되고요. 하여튼간 그 디도스 공격하고 그 랜섬웨어라는 거, 사용자의 데이터를 암호화시키는 이 두 가지가 그 이쪽 인터넷의 이제 어둠의 세력들, 해커들한테는 가장 이제 돈벌이로서 굉장히 좋은 수단입니다. 뭐 랜섬웨어로 기본적으로 어떤 해커 그룹이 뭐 수천억 이상의 이제 매출을 올리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언론에서도 났었는데, 디도스 같은 경우도 이게 점점 이제 많아질 수 있는 게 디도스 공격 서비스도 생겼고요. 일주일 동안 어느 사이트 다운로드 시켜주는데 50만 원. 이런 서비스 자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디도스 그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도 예전에는 데이터 센터 안에 디도스 그 장비,
혹은 이제 호스팅 받는 이제 통신사 쪽에 어떤 도움 요청을 해서 그때그때 조금 응대를 했는데 그 부분에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걸 또 많이 이제 인지를 해서 어떤 디도스 서비스, 전문 서비스 받는 것들을 검토를 많이 하시기도 하고 금융 쪽에 이제 올해 한 여름이나 상반기 쪽에 꽤 이 검토도 이제 했다라고 저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 뭐 디도스 공격의 타입인데요. 뭐 여러 가지 뭐 데이터들이 있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 물량 공격, 그러니까 대규모의 트래픽을 쏟아부어 가지고 그 서비스 자체가 안 되게 하는 것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공격이거든요. 특정 웹페이지나 아니면은 그 로그인 어떤 페이지 쪽으로 계속 리퀘스트를 사용자들이 뭐 한 1000대, 10,000대의 이제 그 봇, 그러니까 악성 코드에 감염된 PC들이 계속 접속하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정상 사용자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힘들죠.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통 한 95%에서 99%까지는 대규모 물량 공격입니다. 뭐 신 어택이든지 UDP 공격이나 뭐 리플렉션 공격 같은 대규모의 어떤 트래픽을 그쪽 사이트에 유발시켜서 서비스를 이제 정상 사용자들이 접속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이제 서비스인데요. 잠깐 이제 대응 방안만 해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대응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서비스 앞단에 디도스 방어 장비를 갖다 놓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디도스 공격을 막는 1G짜리 또는 뭐 10G짜리 이런 성능의 이제 디도스 장비를 갖다 놓고 거기서 이제 차단을 하게끔 하는. 근데 이제 장비로 했을 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즘에 디도스가 이제 100G 이상의 공격도 막 들어오고 있거든요. 악성 코드나 이런 데 감염이 많이 된 PC들을 활용해서 대규모로 이제 트래픽을 쏘아서 그렇게 되면은 뭐냐 하면 그 IDC의 대역폭 자체를 채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뭔가를 막더라도 대역폭이 차버리니까 일단 서비스 자체가 안 돼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고려하시는 서비스들이 아마 뭐 사이버 대피소 또는 스크러빙 센터라고 해서 금융 쪽도 금융보안원에서 이 서비스를 일부 하고 계시죠. 그 디도스 대피소. 근데 이런 서비스를 이제 쓰고 계시기도 하는데 또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트래픽을 디도스를 탐지를 하면 어차피 그 데이터 센터에서 처리하지 못할 트래픽이 올 수 있으니까 트래픽을 우회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트래픽이 우회가 돼서 거기서 이제 디도스가 걸러지고 이제 오기도 하고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고 클라우드 프론트가 이제 저희가 디도스 해서 이런 기본적으로 CDN이니까 이제 어떤 서비스 형태거든요. 근데 기존의 서비스랑 틀린 거는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저희가 이제 슈퍼팝 아키텍처라고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 모든 팝이 이제 수백 G 이상의 인프라를 갖고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인라인에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래픽을 디도스가 들어오면 이걸 돌릴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한국의 인프라 밴드위스 자체도 약 저희가 1.5테라bps를 갖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프론트가. 그리고 실제로 가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한 1테라bps 가까이 되고요. 뭐 한 200G, 300G 공격이 들어온다? 그냥 이제 그 앞단에서 이제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막느냐 하면 저희가 이제 오리진, 뭐 AWS의 이제 리진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체 데이터 센터가 될 수도 있겠죠. 앞단에서 클라우드 프론트에 전 세계 이제 아까 100개 이제 팝에서 저희 클라우드 프론트에 서버가 있고 이 앞단에 이제 AWS에서 자체 개발한 블랙와치라는 시스템이 대당 약 한 300G 정도의 디도스 처리 방어 성능을 갖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인라인으로 구축이 돼 있어서 서비스를 막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클라우드 프론트라는 뭐 CDN 또는 가속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게 되면 쉴드 스탠다드는 무상으로 제공을 합니다. 뭐 수백 G 공격이 오거나 이러면 사이트가 절대 다운로드지 않고 디폴트로 그거는 차단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을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라인으로. 근데 그 만약에 이제 L7 레벨,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디도스 공격이 들어온다. 또는 이제 나는 그 AWS 아마존의 디도스 전문 팀으로부터 디도스 공격이 들어왔을 때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주기를 원하고 실제로 이제 공격을 같이 협의하면서 어떤 그 약간의 이제 관제 모델하고 비슷할 수도 있는데 좀 더 이제 프로액티브한 서비스를 받는다라고 하시면 추가 이제 비용 약정을 내서 연간 3,000불입니다. 실제 굉장히 싸죠.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월간 몇 천만 원씩 내는 서비스로 제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디도스 서비스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걸 통해 가지고 뭐 상시 모니터링 감시,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 AWS의 디도스 대응팀. 이 AWS의 디도스 대응팀은 실제로는 아마존닷컴의 디도스를 대응하고 AWS 리즌의 디도스를 대응하던 인력들이 좀 더 확장이 돼서 클라우드 프론트나 AWS 서비스를 쓰는 고객들에게도 이걸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수년 이상의 이제 경험치나 이런 거를 갖고 있는 거죠. 혹시 디도스 관련해서 질문 있으세요? 일단은 슬라이드는 이제 여기까지 벌써 마쳤고요. 이제 뭐 요약인데요. 그 클라우드 프론트 아마 CDN 모르셨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제 CDN 기본적으로 이제 CDN 서비스라서 아마 여러분이 웹사이트에 이제 이미지라든가 뭐 스테이틱 컨텐츠들을 기존 데이터 센터에서 전송하는 게 아니라 CDN 쪽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오프로드 시켜서 전송하는 이 케이스에 활용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어떤 큰 이제 차별점은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슈퍼팝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도 그 어떤 CDN 회사보다도 아직까지는 제가 확인한 거로는 가장 많은 캐패시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금융이나 이런 건 해당 안 하겠지만 순간적으로 굉장히 피크 트래픽이 몰려오면 수백 기가 이상의 트래픽이 몰려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특히 이제 게임이나 이런 쪽에는 이제 이런 케이스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그 장애나 그 다음에 트래픽을 뭐 해외로 돌리거나 이럴 필요 없이 그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이제 구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큰 거는 보통 이제 CDN들이 여러 가지 옵션이나 서비스들을 다양화해서 가격을 다양화해요. 그러니까 보통 크게는 뭐냐 하면 스테이틱 컨텐츠를 캐싱하는 서비스는 가격을 좀 싸게 주고 다이나믹 웹사이트들을 서비스하는 데는 좀 더 가격을 비싸게, 좀 비싸게가 아니고 보통 한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 비싸게 이제 다이나믹 가속 기술은 별도의 여러 가지 이제 좀 포장을 해서 비싸게 파는데 클라우드 프론트는 이 모든 게 싱글 서비스 제도입니다. 다이나믹이 됐든 스테이틱이 됐든 전송량에 따라 가지고 그냥 단일 가격 체계로 제공을 하는 거고 보통 이제 CDN은 연간 약정이라는 걸 항상 하잖아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는 다른 AWS 서비스처럼 페이 애즈 유고로 저희 그냥 하루만 써도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저희 퍼블릭 프라이싱이 해당이 될 거고 근데 이제 만약에 고객님분들이 약정을 하게 되면 이제 프라이빗 프라이싱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낮은 단가의 금액으로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AWS 제품하고 좀 틀리게 이제 프라이빗 프라이싱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큰 특장점은 아까 제가 이제 좀 애니메이션으로 설명드렸었던 AWS 백본의 전용망. 이 부분은 이제 만약에 다이나믹 컨텐츠를 다이나믹 웹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글로벌 전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큰 장점과 이제 가치를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AWS에서 워크로드가 있던 아니면 IDC에 있던 간에 그 대규모의 인프라와 이제 캐패시티로 인라인에서 디도스를 방어한다는 거. 이게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제공하는 크게 4가지 이제 특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서 실제 저희가 그 가속 테스트를 실제로 수행한 거를 잠깐 이제 온라인 데모를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그 아마존의 양혜선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이 조금 정정할 게 하나가 있는데 그 아까 그 쉴드 어드밴스드 서버는 그 지금 그 DRT 팀이라고 디도스 전문 대응팀이 방어를 같이 이제 해주는 서비스고요. 유료 서비스입니다. 그거는 1년 약정 월 3,000불 요금입니다. 연 3,000불이 아니고 월 3,000불이니까 혹시 좀 해주시고요. 예. 지금 그 데모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그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주되게 보여드릴 거는 사실은 그 다이나믹 가속에 대한 내용을 보여드릴 건데 디도스 방어에 대한 거는 저희가 사실 보여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지금 아마존 내 정책 때문에 그 테스트를 아마존에 대해서 직접 하는 것도 되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또 실제로 그 조금 그 사항 자체가 테스트라는 순간에 또 저희가 블락킹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쉽지는 않은 상태라서 그 디도스 데모를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디도스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를 같이 쓰시는 게 좋습니다. 쉴드가 기본적으로 막아주는 게 있는데 디도스 유형이 레이어 3, 4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는데 처음에 일어나는 유형이 아마 이제 공격할 대상을 찾기 위한 그 DNS 플러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DNS 서버부터 멈추게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언급을 안 하셨지만 이제 그 엣지 서비스 중에 라우트 53이라고 하는 그 DNS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굉장히 탄탄한 서비스고 가용성 SLA 100%를 보장하는 서비스입니다. 이게 그 서비스가 단순히 그 DNS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앞단에서 DNS에 대한 DNS 플러드에 대한 도스 방어를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걸 맡게 되고 그리고 이후에 뒷단에 그 라우트 53은 아마존에 있는 서비스에 대한 DNS를 하는 게 아니고 온프라미스에 있는 장비에 대한 그 헬스 체크까지 같이 일어나서 그 동적 DNS까지 같이 수행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실제로 금융 고객 중에는 저 라우트 53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 센터 이중화용으로 사용하시는 고객분도 계십니다. 데이터 센터는 온프라미스에 센터 A, 센터 B 두시고 라우트 53으로 그 기본적인 도스 공격 방어하시면서 여기서는 이제 그 DNS 디도스 방어를 하시고 그리고 센터 A가 장애가 나거나 센터 A의 특정 서비스가 장애가 났을 때 센터 B로 그 트래픽 라우팅 시킬 수 있는 기능이 그 라우트 53을 통해서 수행이 가능하십니다. 디도스 그 DNS 디도스 그렇게 방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기본적으로 이제 CF 클라우드 프론트를 놓게 되고 트래픽을 우회를 시키게 되면 레이어 3, 4 계층 이제 그 UDP 가장 많은 패턴이 UDP 플러드라든지 TCP 플러드 이런 것들을 다 방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 레이어 7 영역이 또 많지는 않지만 일부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공격 대상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이제 그런 그 플러드를 던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사실은 조금 그 레이어 7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존의 와프라고 하는 또 웹방화벽 서비스가 있습니다. 웹방화벽 서비스를 이네이블 시켜서 특정 패턴을 방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복합적으로 쓰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그 엣지 단에서 이루어지는 그 클라우드 프론트가 있는 엣지 단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중에 또 API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거는 일단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든지 이런 유의 그 좀 세분화된 것들을 어떤 API 게이트웨이로 사용하실 수도 있으시고 어떤 그 API에 대한 프락시 역할을 할 수 있는 API 게이트웨이가 있는데 이 API 게이트웨이 자체도 디도스에 대한 방어가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아마존 리전 말고 추가적으로 있는 엣지 로케이션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서비스, 모든 서비스는 다 디도스가 기본적으로 방어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릴 데모는 지금 세 가지에 대한 시연을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파리에 있는 사용자가 뒷단 데이터 센터에 있는 온프라미스에 있는 데이터 사이트에 있는 그 웹사이트를 이제 로딩을 할 건데요. 사이트는 저희가 이제 그 데모를 위해서 그 부트스트랩 이미지 가장 큰 거를 좀 찾아봐가지고 그 메인 화면이 한 2.5메가 정도 되는 사이트를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파리에는 아마존 리전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서는 가까이 있는 엣지 로케이션을 사용하게 될 거고요. 지금 그 두 가지 유형입니다. 첫 번째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할 때 캐시를 이네이블 시키는 경우와 캐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저거를 같이 쓰실 수도 있으세요. 특정 컨텐츠는 캐시를 하고 동적 컨텐츠는 캐싱 안 한다로 세팅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 믹스해서 쓰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실제 다이나믹 컨텐츠에 대한 성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캐시를 아예 끄고 바로 CF에서 백본만 태워서 접속을 하는 경우를 보여드릴 거고 또 하나는 캐시가 된 상태에서는 얼마나 더 빨라질지를 보시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또 하나 밑에 있는 거는 아마존 리소스를 쓰지 않고요. 그 데이터 센터에 있는 웹서버에 직접 붙는 경우입니다. 밑에 보시는 그림이 실제 트레이스 라우트를 건 겁니다. 지금 방향이 좀 바뀌긴 했지만 한국에서 파리까지 넘어가는데 자세히 안 보이시겠지만 28홉을 지나갑니다. 지금 미국 아까 말씀하셨는데 미국 갔다가 미국에서도 한번 왔다 갔다 해요. 동부 갔다 서부 갔다 다시 동부 갔다. 그리고 대서양 넘어가는 이런 트래픽입니다. 그래서 지금 홉수를 제가 체크해 보니까 28홉이 넘어가더라고요. 이렇게 테스트한 걸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클라우드 프론트의 설정 부분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설정 부분은 디폴트로 쓰시게 되면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가 캐싱을 하게 되는데요. 캐싱이 아니고 특정 영역을 선택을 하시든지 아니면 우린 전체 다 그냥 빠르게 넘기겠다 할 때에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뭐 캐싱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그 HTTP, 포스트 전체 다 쓰는 거를 이네이블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컨텐츠를 캐싱하지 않는 설정을 추가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 넘기게 되고요. 요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URL의 특정 패턴 가지고 조절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리고 그 쿠키와 쿼리 스트링도 모두 다 바이패스해서 넘기는 형태로 처리를 하게끔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Gzip을 앞단에서 캐시를 이네이블 시킵니다. 그래서 그 HTTP 컨텐츠 헤더 부분에 Gzip 설정이 되어 있으면 실제로 압축 뒷단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다 압축해서 전송할 수 있는 압축 전송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또 하나는 이거는 그 서비스를 하다 보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죠. 뭐 주되게 서버 단에서 발생할 수 있거나 나오는 것 중에 많이 보시는 게 뭐 그 페이지를 못 찾는 오류라든지 서버 오류가 있는데 사실은 오류 메시지 자체도 그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캐싱을 하거든요. 실제로 복구가 돼도 캐싱 타임 동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캐싱 메시지 그 에러 메시지 자체도 캐시를 하지 않고 정해진 그 메시지를 보여준다든지 하는 것들을 설정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5가지가 기본적으로 동적 컨텐츠에 대한 캐싱하지 않고 다이내믹하게 오리진으로 보내기 위한 설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사항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안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오는 트래픽 다 막아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시죠. 지금 그 클라우드 프론트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복잡하게 뭐 중국 IP 다 대역 모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설정하면 들어가셔서 컨트리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예제로 중국과 북한을 막아놨습니다. 자, 설정을 하게 되면 실제로 저 지역에 접속을 하게 되면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자, 해당 지역에서는 여기 접속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메시지도 바꾸실 수 있으세요. 다른 메시지로. 여기 눈에 띄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한 그 트래픽 자체를 완전히 막아버리거나 아니면 반대로 특정 지역만 들어오게 한다든지 이런 설정을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아주 손쉽게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하단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에 여러 가지 모니터링들이 있는데 그 중에 관심을 가장 많이 보이시는 게 어느 지역에서 가장 많이 접속을 하냐 이런 걸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실제로 클라우드 프론트 리전을 통해서 뭐 지금 저희가 테스트한 사이트에서는 독일, 프랑스에서 지금 30% 이상 트래픽이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서 들어왔다. 그리고 오른쪽에 또 양은 또 그 실제 얼마나 많은 트래픽이 들어왔다 이런 것들을 같이 모니터링도 손쉽게 보실 수 있으십니다. 구성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해당 지역에서 파리 지역에서 매체에 보시는 것처럼 거의 라스트 마일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 단과 실제 오리진 간의 실제 접속 그 성능 테스트라고 보시는 게 라스트 마일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라스트 마일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스트는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그 아마존 리전이 없는 프랑스 파리에서 크롬 브라우저 환경으로 케이블 전송 속도로 접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글로벌 캐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그 클라우드 프론트에 캐시가 이네이블 된 상태에서 엣지에서 캐시된 것을 받아가는 상태고요. 글로벌 백본이라고 된 부분은 캐싱을 하지 않고 그 실제 아마존 프락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저기 그 양 이사님께서 레퍼런스 아키텍처 그린 것 중에 아마존의 EC2 하나를 프락시 구성을 하고 해당되는 것이 이제 그 온프라미스에 있는 서버 연결이 되는데 이 두 구간은 프라이빗으로 구성하실 수가 있으세요. 전용소리나 VPN을 통해서 안전하게 보호하시면서 실제로 클라우드 프론트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환경입니다. 두 번째가 그렇게 모든 그 캐시 기능을 끈 상태에서 전체를 그때그때 받아갈 때의 속도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글로벌 인터넷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아마존의 리소스 캐시 프락시 없이 다이렉트로 파리에 있는 사용자가 데이터 센터에 있는 데이터를 긁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저건 한 번 테스트 실제로 수행을 저희가 몇 번을 수행을 했었고요. 거의 유사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물론 그쪽이 이제 워크로드가 많이 걸리는 타이밍 시간대가 있을 수 있어요. 그쪽의 워킹 아워랑 우리 워킹 아워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심할 때는 아까 예제에서 보신 것처럼 그 파리에서 받아갈 때 뭐 한 15초, 20초까지도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튑니다. 중요한 거는 서비스가 꾸준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 튄다는 게 좀 문제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캐시를 썼을 때는 2초 만에 지금 한 2.5메가 정도 되는 저 샘플 웹사이트를 그대로 받아가고요. 그 다음에 백본을 태웠을 때는 다시 오리진까지 가는 속도.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에서 그 EC2 프락시에서 데이터 센터 간에 지금 퍼블릭 인터넷 망이에요. 사실은 국내에서 인터넷 쓰는 망인데 거기 땡겨가는 속도가 조금 있고요. 저 구간의 속도는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신
그 데이터 센터와 아마존 간을 이제 전용선으로 연결을 시켜버리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렇게 연결을 시켜버리게 되면 훨씬 더 빠르게 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그 4.2초 만에 땡겨가고 일단 그 퍼블릭 클라우드를 아니 저기 퍼블릭 인터넷을 그냥 통할 때는 지금 6.3초가 걸리고 심할 때는 한 15초 정도 타이밍이 걸리는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저희가 조금 그 열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골라봤고요. 그 외에 저기 아까 그 데모에서 보신 뭐 그 뭄바이라든지 기타 뭐 프랑크푸르트는 그 리전이 있는 구간이고 기타 미국이나 다 테스트를 해봤을 때도 거의 유사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그 가속 성능이나 그 뭐 클라우드 프론트에 관해서 궁금한 지금 혹시 질문 하실 분 있으신가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설문 같은 거 있을 텐데 작성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나 아마존 영업대표분 찾아서 연락을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필요한 기능에 대해서는 한번 POC를 해볼 수 있는 시간도 드릴 테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